네, 잠시 후 한반도 비핵화를 주요 의제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오후에는 한미 정상이 함께 DMZ를 방문하는데 이 자리에 김정은 위원장이 나와서 남북미 3자 만남이 성사될지 세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 오경석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제 지금 대담을 진행하면서 조금 전에 이제 저희가 현장을 연결했었는데 지금 네. 기업인 간담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멜라니아 여사 그리고 이렇게 지금 기업인들과 만나는 장면이 보이는데 사실 좀 어떤 얘기가 나올지 여기서도 좀 많이 이목이 집중되지 않았습니까? 경제인들이 좀 불안해하기도 했고 트럼프가 과연 어떤 내용을 요구할지 뭐 어떻게 보십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그러니까 어쨌든 요즘에 정상 그 외교는 그 정상이 그 회담을 하러 오시면 경제 외교 세일 중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러한 부분의 어떤 일상적인 정상 외교의 하나의 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업인들이 긴장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미중 무역 그 분쟁이라든지 화해 사태를 놓고서 미국 측이 우리 기업인들에게 어떤 미국 측의 입장을 또 반영해줘라 뭐 이런 식의 압박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제 그것보다는 일단 그 정상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압박하는 것은 좀 이렇게 뭐랄까요 수사적인 부분에서 좀 강도가 얕을 거고요. 그것보다는 이제 잠시 전에 이제 보도에 나왔던 것처럼 우리 기업인 그 대기업 총수들이 가시기 때문에 대미 투자. 그러니까 경제 협력에 보다 적극적으로 해달라. 그러니까 많은 기업들이 이제 최근에 미국에 그 진출해서 공장도 짓고 이제 현지에서 거기 설립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촉진해서 한미 간의 어떤 경제적인 교류 협력에 또 힘써달라. 이러한 당부의 메시지가 가장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와 더불어서 하와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제 넌지시 이제 미국 측 힘이 돼달라 이 정도로 그 언급을 하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본격적인 간담회에 앞서서 지금 조금 전이죠.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모습을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딸이죠. 이방카 백악관 보좌관의 모습도 저희가 봤고요. 이방카였죠. 예, 그리고 또 신동빈 롯데 회장을 비롯해서 구광모 LG 회장, 최태원 SK 회장, 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재계 총수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오늘 간담회 일단 뭐 대대적인 직접 투자 요청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외에도 또 미중 무역 갈등과 관련해서 화웨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도 좀 오고 가지 않을까요? 예, 아마 그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건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건 그 자국에 투자해달라는 얘기를 계속 했기 때문에 우리 대기업들에게 미국에 직접 투자하는 것을 독려하는 그런 얘기를 중요하게 할 가능성이 있고요. 화웨이 사태 관련해서도 그동안 미국이 우회적으로 얘기를 해왔었는데 이번 대기업 총수들과 만남에서 그런 문제를 얘기한다면 상당히 우리 기업 측에는 좀 곤혹스러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만 좀 희망적인 건 그 미중 무역 분쟁이 지금 그 G20 회의에서 미중 정상회담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나름대로 이 봉합하는 수순으로 가는 듯한 지금 그런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그 요구 수위는 낮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기업 총수들에게 무슨 얘기를 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화면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방카가 이제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은 또 이제 결과가 나오는 대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자, 오늘의 또 세계 이벤트가 좀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DMZ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땅을 밟을 수도 있다고 밝히면서 좀 이런 이벤트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식이 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북미 정상 간의 만남이 이루어진다면요. 더 바람직한 것은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을 이제 동행해서 이제 같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남북미 정상이 이제 그 활하게 웃으면서 저희가 이제 4.27 그 판문점 회담을 했을 때 이제 그 경계 규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내려오고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올라가서 거기서 자연스럽게 악수를 하고 네. 긴 시간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동이지 회담이 아니기 때문에 긴 시간 어렵겠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역사적인 순간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남북미 세 정상이 모여서 환하게 악수하면서 포즈를 취하고 그다음에 덕담을 나누고 네. 그리고 우리 앞으로 더 평화 프로세스를 잘 진전시켜 봅시다. 이런 메시지를 그 상징적으로 세계에 보낼 수 있다면 네. 그것 자체만으로도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적 상징적 메시지 예. 그리고 북미 대화 재개에는 굉장히 상당한 네. 긍정적인 모멘텀을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트윗에 이어서 오늘도 또 한 번 DMZ 방문을 언급을 했거든요, 트윗에. 역시나 좀 김정은 위원장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좀 확신에 찬 행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걸까요? 예,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내려올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진 게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이 되고요. 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날리고 나서 그 북한에서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즉각적으로 거기에 응답하는 형식의 네. 담화를 발표했거든요. 굉장히 이례적이었죠. 예, 굉장히 이례적이고 사실 북한 측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DMZ 방문했을 때 아마 만남을 제안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 그 사전에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 발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아마 정보를 수집하고 포착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제안이 왔을 때 바로 그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DMZ 만남에 호응할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어떤 응답을 준비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추측도 좀 되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상당히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일단 만남 자체는 성사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최선희 부상이 공식 제의는 못 받았다라고 또 밝혔는데 그 의미는 좀 뭐라고 봐야 될까요? 공식 제의를 못 받았다는 얘기는 아마 이제 이 두 정상 간의 만남이 DMZ에서 이루어지려면 실무적인 이제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트윗을 통해서 아마 트윗을 통해서만 그걸 접했던 거고 공식적인 외교 라인을 통해서 이 DMZ에서 만남을 하자 이런 내용의 제안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 트윗 이후에 북한의 담화가 나오고 그 다음에 실무선에서 접촉이 이루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어제 그 실무선의 접촉이 이루어졌다면 네. 오늘 구체적으로 어떤 형식과 내용으로 만날 것인지에 네. 대한 협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즉흥 제안이라고 했지만 글쎄요, 과연 좀 사전에 물밑 접촉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야기가 좀 많이 익숙해진 후에 트윗을 통해 공개하지 않았을까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가능성은 열려 있으니까요. 뭐 여러 추정이 나오고 있잖아요. 뭐 조금 전에 이제 저희가 들어오기 전에 봤던 것처럼 미국 언론에서 네. 지금 뒤늦게 또 뭐 판문점 회동에 대해서 시사한 적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이제 다양한 가능성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사실 북미 정상이 이렇게 만나는 것이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측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한국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을 하시더라도 만약 김정은 위원장에게 어떤 내려와서 판문점에서 회담을 하는 것을 제안했다면 과연 그 부분이 얼마만큼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진전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지수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즉흥적인 부분이 더 강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통해서 한번 의사를 타진해 보고 네. 그거에 대해서 북측이 긍정적인 화답이 왔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아까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다음에 이제 실무 협상이 이루어진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의전이라든지 동선이라든지 얼마 정도를 만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되어야지만 아무래도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내려올 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보러 갈 때 아무래도 이제 모든 게 좀 조율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정상들은 신경 쓰지 않는 부분이지만 의전, 경호, 동선 이런 부분은 굉장히 실무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논의 없이 정상들이 만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즉흥적으로 제안을 하고 그 후속 조치로 실무진들이 만나서 이게 좀 빠른 시일 내에 빠른 시간 내에 이걸 조율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열렸는데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즉흥적으로 이렇게 제안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남북미 정상 대화가 톱다운 방식으로 좀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걸 보면 김 위원장의 결단만으로도 좀 어떻게 좀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톱다운 방식이기 때문에 미국의 그 정상이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 제안의 카운터파트는 그 다불한 카운터파트는 김정은 위원장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결정을 해 주어야지만 그 다음에 실무 어떤 그 협상 그다음에 어떤 접촉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에 어떤 트위트의 제안이 즉흥적이라도 할지라도 또 하나 의미가 있는 것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에 우리 이번에 지속되어 왔던 톱다운 방식이 과연 앞으로 지속될 것인가, 유효할 것인가에 대해서 어떤 의구심이 많이 들었던 게 사실인데요. 예.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이번에 남북미 정상이 회동이 이루어진다면 여전히 앞으로도 그 톱다운 방식의 접근법이 현 상태에서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검증하는 이런 단계라고 할까요? 아니면 그 수단이 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예. 어제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좀 만찬 전까지만 해도 과연 좀 두 정상이 만날 것인가 반신반의하는 의견이 좀 대부분이었는데 사실 어제 만찬에 그 백악관 핵심 참모들이 빠지면서 더욱더 좀 불을 지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비건 특별대표하고 후커 보좌관이 불참했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 만찬에 불참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참모가 아마 북한 측과 또는 우리 측과 함께 긴밀하게 이 DMZ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에 대해서 아마 조율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지금 아마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은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 가능성은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과연 어떤 형식으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가 상당히 이제 중요한 관심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일부에서는 3자 정상이 만난다면 종전 선언까지 제안할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런 종전선언을 하는 그런 것까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이제 단순하게 얘기한 것이 즉흥적인 제안이라면 네. 이제 그 남북미 정상이 만나서 악수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편하게 웃으면서 이제 그 덕담을 나누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회담이 아니라 회동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렇지만 이제 종전선언이 시행되지 않더라도 이제 그 남북미 정상이 모여서 정치적인 상징성을 보여주는 것은 이제 향후 실무 협상에서 종전선언에 대해서 본격화할 수 있는 네. 그런 동력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어떤 그 미국 측과 그 북한 측 그리고 한국 측이 갖고 있는 종전선언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완전한 조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상들끼리 즉흥적으로 만나서 종전선언을 한다. 이거는 사실은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것이죠. 네. 물론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종전선언을 해준다면은 네. 더 바랄 게 없겠습니다만 과연 그러한 부분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는 네. 좀 신중한 입장입니다. 예, 사실 이번 회동 그러니까 좀 이루어진다면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당장 내년 대선에 거의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태에서 방한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좀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악수를 한다든지 짧은 대화를 한다든지 이런 사진 한 장만으로도 충분히 좀 많은 동력을 얻고 돌아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 좀 생각을 해보면 과연 김정은 위원장이 이동을 해서 나타남으로써 어떤 실익을 얻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일단 그 미국 측이 얻을 수 있는 실익은 확실한 것 같고요.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도 상당히 큰 실익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북한이 현 시점에서 가장 원하는 건 미국과의 대화를 강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대화 시한을 연말까지 정해놨고 다만 북한이 요구하는 건 미국이 상당히 양보된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조율된 여러 가지 조치를 내놓아 달라. 그러니까 그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 북한의 요구를 상당히 수용해 달라. 이런 지금 요구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화 의사를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이 DMZ에 와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다는 건 그 대화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다는 걸 네. 다시 한번 보여주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북한이 이 비핵화 회담에서 원하는 반대급부가 체제 안전 보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체제 안전 보장에 대한 얘기는 결국 한반도 정전과 함께 평화 체제를 구축하고 평화 협정을 체결해서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하는 문제와 관련돼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DMZ에서 미국과 북한 그리고 우리 대통령까지
포함해서 만난다면 이 남북한 분단의 현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심각성에 대해서 전 세계에 알리면서 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 그런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실익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북한 내부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방문한 이후에 또 DMZ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김정은 위원장의 북한 내 어떤 지지력을 확보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이벤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제 화면을 보시면 그랜드 하얏트 호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인 간담회에서 이제 발언하는 지금 모습을 저희가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은 또 정리가 되는 대로 이제 전해드리겠고요. 최근 김정은 위원장의 의중은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안전보장과 제재 해제를 좀 요구를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새로운 건 아니고요. 북한이 북미 대화에 나서면서 갖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목표거든요. 최저안전 보장과 그리고 이제 대북 제재 해제, 그걸 통해서 보통 국가와 사회주의 경제 건설을 이루겠다는 그런 목표를 갖고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중국과 러시아, 자기들의 어떤 후원자, 북한의 지지 세력이 할 수 있는 그 두 국가 정상으로부터 다시 한번 김정은 위원장이 가진 생각을 밝히고 그분에 대한 이제 그 지지를 얻어낸 것이죠. 그 부분을 갖다가 이제 그 우리 정상 그 문재인 대통령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중국과 러시아의 정상을 만남으로써 직접적 육성을 뚫으면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그 다시 재개가 되고 그 수비 협상이 다시 재개가 되더라도 북한이 가지고 있는 그 두 가지 목표는 변함이 없을 거라고 보고요. 뭐 중요한 것은 그럼 과연 그 미국이 그 방법론에 있어서 어떻게 북한과 절충점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어떠한 촉진자 역할을 구체적으로 해낼 수 있는가. 그것이 이제 보다 더 관심이 주목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트럼프 대통령의 DMZ 방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동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최근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정부를 향해서 대미 굴종 자세를 버리라 이런 논평을 좀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통미 복남의 또 새로운 버전이 아닌가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지금 그 북한이 집중적으로 우리 정부를 성토하는 성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생각에는 상당히 염려스러운 내용들이고요.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몇 차례 정상회담도 있고 상당한 신뢰를 쌓았는데 북한이 그런 식으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난처하게 하는 성명을 내놓는다는 건 우리 국민들로서는 참 수용하기 어려운 그런 식의 주장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만 북한이 그런 성명을 내놓는 이유는 지금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그런 성명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이 한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북한의 어떤 희망이 거기에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이 그런 우리 정부를 강하게 압박하는 그런 성명을 내놓음으로써 우리 정부가 이 미국 측과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밀착하기보다는 북한의 여러 가지 요구와 입장, 그러니까 대북 제재 해제라든가 어떤 단계적 비핵화에 대해서 미국 측의 북한의 입장을 대변해달라는 그런 얘기를 우회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또 남북 관계에서 우리 정부가 좀 더 이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이런 조치를 취해줄 것을 기대하는 그런 성명의 내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남북미 3자 회동이 좀 이루어진다면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보다 좀 중재자, 또 촉진자 이런 의미가 더욱더 좀 강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좀 긍정적인 효과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걸까요? 그렇죠. 일단 그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게 우리 정부로서는 굉장히 한반도 정세 외교에 있어서 다시 한번 모멘텀을 확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일단 그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에 이제 북미 관계가 교착이 되면서 우리 정부의 촉진자 역할에 대해서 과연 그것이 효과적인가에 대해서 이제 그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여전히 한미 동맹 공고하고 한미 간의
어떤 그러니까 소통과 공조는 긴밀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요, 대내외에. 이와 더불어서 이제 그 관심이 많이 그 집중되고 있는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에 있어가지고 우리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그 굿이나 굿딜이라든지 굿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그 정상 레벨에서 중정상 한미 정상이 얼마만큼 의견을 갖다가 붙였는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좀 관심이 많은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 대통령은 아무래도 이번 정상회담, G20과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으로 하여금 우리 정부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영변과 그다음에 어떤 그 상응 조치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함께 해봅시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반응을 얻으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은 우리 측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좋은 성과로 이어진다면 그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의 어떤 북미 대화 재개되는데 굉장히 큰 동력이 될 수 있고 그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잘 해낸다면 최근에 어떤 그 제기되고 있는 우리 정부의 촉진자 역할이 약해지는 게 아니냐 그 부분을 중국이 대처하는 게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의 목소리에 대한 그런 부분을 그 말끔하게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반면에 이제 김정은 대통령과 회동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러니까 오지 않을 경우를 또 저희가 좀 예상을 해본다면요. 역대 미국 대통령들이 DMZ를 방문을 할 때마다 매번 좀 대북 메시지를 내놓았는데 대부분이 좀 대북을 압박하는 메시지들이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좀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이 부분도 좀 예측을 해볼까요? 일단 그동안 그 미국 대통령들이 DMZ를 방문했을 때 미국 측 초소를 방문해서 상당히 강한 대북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이제 올라가서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에 과연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 거냐와 관련해서는 지금 방문하는 곳이 판문점을 지금 방문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기본 입장을 얘기를 할 거고요. 그러면서 이 분단의 현장을 거론하면서 이 분단의 전쟁의 역사를 끝내야 된다 이런 식의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한 간의 이 어떤 평화적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자신이 노력하겠다 이런 식의 어떤 평화적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이제 화면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계속해서 이제 지켜보고 있는데 실시간으로 이제 전해 들어오는 소식을 또 이제 전해 드릴 텐데 저희가 이제 저기에 관련된 내용을 조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 총수들을 불러서 이렇게 간담회를 열었는데 글쎄 어떤 얘기가 좀 오갈지 다시 한번 좀 예측 좀 한번 해주시죠. 예, 지금 저희가 다른 대답을 하고 있었지만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을 저희가 화면으로 보면 미국이 투자한 한국 대기업 총수를 감사한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요. 이제 아까부터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도 꾸준히 한국과 미국 간의 경제협력을 지속해서 미국에 보다 더 많은 투자와 그리고 그걸 통해서 미국인들을 고용하는 그런 효과를 내달라 이런 거를 주문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SK라든지 삼성이라든지 다른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 현지에 공장을 짓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 트윗을 한다든가 아니면 직접적으로 방문을 해가지고 굉장히 기뻐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칭하는 이런 부분을 보였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 연장 분산에서 오늘 그 기업 총수들과의 간담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 앞으로도 보다 적극적으로 해달라 그러한 메시지를 던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시진핑 주석과 무역협정과 관련해 좋은 대화를 나눴다라는 이야기도 했고요. 또 한미 FTA 관련한 부분 또 한국 기업들의 미국의 투자에 대한 부분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아직 그 미중 무역 협정이 완전히 이게 좀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기업들이라든지 압박을 하는 메시지를 좀 내놓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미국으로서는 가장 관심 있는 주제가 지금 미중 무역 분쟁이기 때문에 아마 그에 대한 이야기도 일정하게 내놓을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우리 기업들이 화해와 거래하는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아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만약에 이
우리 대기업들이 화웨이와의 어떤 거래를 자제해달라 이런 식의 발언을 내놓는다면 상당히 그런 그 우리 기업들로서는 어려운 입장에 처해질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마 한미 당국 간 외교 당국 간 사전 여러 가지 조율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대한 내용을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건 상당히 조심스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우리 정부에서도 이런 요구를 트럼프 대통령이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실무선에서 어떤 조율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예측 불가하기 때문에 어떤 식의 발언을 또 기업 총수들에게 내놓을지 그건 현재로서는 자신 있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경제 관련 간담회이기 때문에 이 밖에 또 좀 먼 이야기이긴 하지만 방위비 분담금 인상 이야기도 나오지 않을까 이런 추측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기업인들 총수들과의 그 간담회이기 때문에 방위 분담금 얘기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이제 이 행사 이후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근데 지금 방위 분담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의 입에서 얼마만큼 더 내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그 드문 경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외교적 결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 분담금 어떤 증강 노력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러한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 정도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게 맞을 거고요. 이제 그 기업이 그 미중 그 무역 말씀을 막 하셨는데 아무래도 오늘 한국이 그 기업인 총수들과의 간담회이기 때문에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라면 그리고 내년에 재선에 있는 대통령이라면 원하는 것은 이제 그 화해의 어떤 그 뭐랄까 전선에 동참한 이런 얘기보다는 그 미국 But I never spoke to any of them. I don't want to speak to any of them. They didn't do a damn thing, and they're going to get millions of dollars, 그런데 right? 수백만 And 달러를 everyone in 가지고 this room knows 있죠. what I'm 지금 이 talking about. 자리에 계신 분들은 It's 다 one of 제가 those 무슨 things. We don't want to have 뜻인지 that 무슨 말을 하고 situation 있는지 happen. 알고 But we 계실 got Keystone 겁니다. approved. We got it 우리는 approved early. 이러한 부분을 And, 승인했습니다. going to be a tremendous 그리고 pipeline. 굉장한 그 Economic growth 파이프라인이 is 생길 now 것입니다. over 3%, and for the first 약 quarter, 30, which is always our worst quarter, it's always 1사분기에 down around 1, 3% less than 1. It was 이상이었는데요. 3.2%, which is shocking. 이 2.3%라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수치입니다. 많은 달러를 중국 관세를 통해서 얻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유지될 것이고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중국과의 관계는 관세 문제는 계속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우리는 다시 제자리로 본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시 주석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를 저의 친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아합니다. 시 주석은 굉장히 강한 지도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 시 주석이 굉장히 똑똑하고 그리고 훌륭한 지도자라고 강한 지도라는 걸 알고 저는 중국을 좋아합니다. 지금 이 어떤 시작인 것이죠. 많은 리더분들과 많이 만났는데요. 한국의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세계의 경제 지도자들이죠. 굉장한 분들이십니다. 많은 그 건물들이 있는데 삼성은 세계에서 가장 큰 건물 중에 하나입니다. 제조사 건물을 보았는데요.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아시죠?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에이커마다 정말 그 건물이 굉장히 높은 건물을 보았는데요. 이게 10층인가요? 아니면 이렇게 이 한 층 위에 또 한 층 위에 이렇게 있는데 저희는 한 방향으로 갑니다만 그 건물은 굉장히 이렇게 높은 수직으로 상승하는 거였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한 타워를 봤는데요. 롯데 타워를 봤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그 디자인을 매우 아주 좋아했습니다. 정말 잊어버릴 수가 없는 만큼 훌륭한 디자인입니다. 정말 얼마나 멋집니까? 그리고 사진을 통해서도 이것이 굉장히 아름다운 타워라는 것을 보고 있고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왜 우리가 그 뉴욕 같은 경우에 그 건물 렌트비가 올라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창문도 굉장히 작습니다. 왜냐하면 그 달러를 절약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그 유리로 만드는 거, 유리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창이 굉장히 작은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부분고 생각하고 굉장히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는 우리의 시작이고요. 한국과의 관계는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굉장히 그 안정성을 잘 우리 양국 간의 관계를 굳건히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저희 대사가 계신데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사람들이 약간 초조했습니다. 그럼 뭔가 나쁜 일이 있을 것인가, 그리고 미사일이 일본 위로 날아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사람들도 다 이러한 분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됐을 때 그 약 2년 반 전에 제가 대통령이 되었는데요. 그때 가장 큰 부분은 바로 김정은의 위원장에 관한 것이었고요. 또 여러분 남북 간의 관계였죠. 많은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었고요. 아시다시피 우리는 굉장히 강한 그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리는 또 한 자리에 그 모이기도 했었죠. 그래서 저는 다른 분들에게 질문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했었을 때요. 그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런데 왜 이야기를 안 할까요?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대화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매우 달라졌습니다. 그 이제 대사들이 처음에 왔을 땐 굉장히 초조했지만 그리고 많은 그 군사 훈련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상황이 이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모든 게 다 최종 확정된 상황은 아닌 것, 종료된 상황은 아니죠. 지금 상황이 나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약간 그 전쟁의 분위기가 도사린다고도 말하기도 하는데요. 제가 처음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 3차 대전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러한 위협적인 말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우리는 If you think we spent $716 billion this year. 약 7,110억 달러를 썼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 비용이 더욱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투기나 어떤 전투기 관련된 선박이나 또는 장비 또는 군인들에 대한 비용이 지출하죠. 우리는 자원이 고갈되고 있습니다. 그 중동에서 전투에 참여하느라 특히 19년간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자원이 고갈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들으셨겠지만 우리는 칼라파이트를 격파했는데요. 우리가 시작하자마자 굉장히 빠르게 군사작전이 진행되었습니다. 우리는 최강의 군사 그리고 최강의 군사 장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사일, 비행기 그리고 전투기 이런 것들을 최강입니다. 이 할리우드와 같은 사람들 연기가 약간 이렇게 영화 배우 할리우드 그 전투사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 군인들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인 겁니다. 지금 이제 기본적인 문제가 있죠. 지금 그런 문제를 당장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런데 정말 그 스텔스기 같은 경우에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러한 전투기죠. 그리고 보잉사가 이러한 스텔스기를 만들고 있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은 저희 친구이고요. 굉장히 좋은 관계를 문재인 대통령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을 존경합니다. 우리는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을 저희가 다시 이렇게 회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약 4만 2천 명의 미군이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안전한 국가이고 위대한 국가이고 그리고 특히 많은 사람들이 제가 잘 모르는입니다. 지금 아주 좋은 비즈니스, 좋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 비즈니스의 천재들이시죠. 어떻게 서울이 이렇게 성공적일까? 왜냐하면 비즈니스가 이렇게 계속 빠르게 바뀌고 있기 때문이죠. 많은 인재들이 전 세계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제 생각에는 From South Korea. Do you 그 know? 10개 그 90%의 최고 그 완성 제조품 기업이 한국에 기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저와 함께 해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그랜드 하얏트 호텔을 연결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실시간 발언을 저희가 함께 들어봤는데요. 자, 역시 이제 미국에 투자를 하라는 좀 내용이 들어 있었네요. 예. 예, 아무래도 그 경제인 간담회이기 때문에 예.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원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대미 투자에 대한 추가적인 약속이겠죠. 한국 기업들이 먼저 대미 투자를 더 하겠다. 그래서 우리 기업이 보다 더 투자를 하겠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약속을 받으면 그 이후에는 이제 실무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얘기를 해준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세일즈 외교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성과를 가지고 갈 수가 있지 않나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이 한국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예. 안보 협력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다시 강조하면서 투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해달라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뉴스 특보로 해서 전해드리면서 연결까지 해봤습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